젊은 의사들의 문학살롱 내부책방입니다. 오늘 내부책방 함께할 위트 있고 지적인 저희들 소개 먼저 드리고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들어 부쩍 책을 많이 읽고 있는 허기영입니다. 예, 약간 강제적으로 책을 읽는 거 아닌가요? 네, 뭐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책을 네, 반강제적으로 1년치 몰아서 읽는다. 네, 반강제적으로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주대감 지적인 남자 우동훈입니다. 네. 오늘 저희 내부 책방에서 다룰 책은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네. 예. 제목부터 임팩트가 대단하죠. 예. 저희가 얼마 전 방송에서 어쩌다 정신과 의사의 저자인 김지용 선생님을 모시고 진행을 했었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책의 저자께서 직접 출연하셔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이신 전홍진 교수님 모시고 진행을 해볼 텐데요. 네, 교수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저는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학과 전홍진이고요. 네. 또 보건복지부 위탁 중앙심리보건센터 센터장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정말 그 교수님이랑 하니까 계속 약간 덜덜 떨리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허경 선생님 부쩍 좀 많이 긴장한 것 같아요. 아까부터. 제 전공의 때부터 교수님에 대한 좀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서 어쨌든 그렇게 그 중앙심리보건센터도 같이 하고 계시고 교수님으로 진료 뭐 이런 교육 연구 함께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바쁜 시간을 쪼개서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책 어떻게 쓰시게 되셨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예, 사실 처음에 그 시작이 된 거는 이제 제가 외래 환자분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환자들이 이렇게 자기 뭐 지금 상황이나 증상에 맞는 책을 소개해 달라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아들이나 본인이 굉장히 예민한데 그거 좀 도움이 되는 책이 없겠냐, 가이드가 되는 책이 없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책을 살펴보면은 조금 맞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 외국 책은 또 우리나라 현실하고 너무 다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연수를 2012년에 미국에 갔을 때부터 좀 고민을 했어요. 계획을 그때부터 이제 지금 벌써 8년이 됐네요. 근데 그래가지고 보통 이렇게 연구 결과도 좀 정리를 하고 케이스들도 모아놓긴 했는데 본격적으로 쓰게 된 거는 사실 올해 1월부터입니다. 예, 왜 그게 되냐면 1월에 이제 여러분도 아시죠, 코로나가 생기고 휴가 자체가 이제 완전히 다 외국 및 국내 여행이 다 금지됐어요. 그리고 집에만 있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집중이 좀 되고 그래서 이제 마침 이제 미루던 일을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마침내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네, 안 그래도 그 코로나 부분도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좀 집필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힘든 시기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어서 좋은 책을 내주셨습니다. 네, 책 제목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데요. 책 제목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건 나를 위한 책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예, 책의 도입부를 봐도 이제 스스로 예민하시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실제로 전체의 15에서 20% 정도에게 이런 기질이 있다라는 대목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예민한 사람, 예민하다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예, 그 예민하다는 거는 이제 주위의 자극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그런 기질로 정의가 되는데요. 그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소음에 민감하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표정이나 말투에 민감하다든지 아니면은 이도저도 아니면은 뭐 윗사람하고의 관계 이런 데서 다른 사람보다 좀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고 훨씬 센시티브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제가 이제 뭐 우울증 환자들 많이 보고 있는데 본인이 우울하다든지 뭐 이런 것보다 훨씬 자신을 잘 알아요. 민감한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근데 그렇긴 한데 이제 어떤 부분이 민감한지 잘 몰라요. 이제 민감해야겠다고 생각은 드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이렇게 좀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책에 보면은 그 이제 몇 가지 그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걸 보시면 아마 굉장히 그 공감이 되실 거예요. 네. 좋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책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책의 구성을 봤을 때 이제 첫 번째 파트는 예민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 예민성과 뇌과학 여러 가지 뭐 뇌 구조물이라든지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 연구 결과들 이제 직접 수행하신 연구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계시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읽는 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다라는 느낌도 있어서 혹시 핵심적인 부분 좀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먼저 이제 예민한 것이 어디서부터 생겼나 이제 그게 관심 있었어요. 예, 제가 보는 거는 이제 저희가 3차 진료 병원이다 보니까 예, 많은 고생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실패를 하고 결국은 만나요. 이제 만났을 때 보면은 참 힘드셨겠다. 이 지경이 됐구나.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 전으로 돌아가면 조금 더 쉬운 시기가 있지 않았을까 변화에. 그래서 이제 뒤로 가다 보니까 어린 시절까지 가요. 그래서 이게 어린 시절도 아주 아기 때, 심지어는 태어난 직후. 그래서 우리의 뇌가 이제 태어날 때 다 완성된 게 아니고 생후 1살 때까지 아주 많이 발달하거든요. 그렇죠. 그걸 이제 프루닝이라고 하는데 우리 뇌는 처음에 네트워크를 굉장히 많이 만들다가 필요 없는 거는 가지를 치고 필요한 걸 강화시켜요. 그러니까 주로 엄마하고 대화를 하고 웃고 소셜 스마일 하면 그런 게 강화되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뭔가 이게 잘 안 됐다고 하면은 다른 게 강화되는 거죠. 야단 맞는 해로, 야단 맞고 놀래는 해로, 조금만 하면 움찔하고 이제 그런 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 때까지 감정적인 이모셔널 서킷이라고 그러는데 감정에 조절하는 게 발달하죠. 그때 이제 가 잘못되면 이게 기복이 많이 생겨요. 그러고 이제 조금 지나다가 그런 예민한 것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어떻게 이제 공부만 하니까 모르다가 대학교 들어가면 이제 자유방임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요. 이 사람들은 대인관계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민하다 보니 센시티브해서. 그러니까 주로 학교에서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세인관계 맺을 이제 시기를 놓치게 되죠. 이제 그러면서 점점 약간 고립되는 형태로 가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돌이켜 보니까 아주 옛날부터 있었구나. 그리고 지금이라도 이걸 조금 회복시킬 방법이 없을까 보니까 회복시킬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책을 만들게 됐고요. 이제 우리 뇌의 네트워크라는 게 완성된 게 아니고 심지어는 노인이 돼서도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책에 나인 나오지만은 방사선 치료받으면 기억력이 떨어지거든요. 해마의 신경이 손상이 돼서 그런 건데 그런 것처럼 나이 들어서도 충분히 이런 네트워크를 다시 구성할 수 있게 되고 예민한 거를 자기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어렸을 때 많은 것들이 결정되긴 하지만 또 나이가 들어서도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2부는 그 예민성을 잘 극복한 유명인들 여러 명을 다뤄주셨는데요. 실제 이제 뒤에는 사례들을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 전에 들어가기 전에 좀 흉미도 유발시켜 주시고 예민해도 성공할 수 있다. 네, 요거를 좀 보여주시는 그런 부분으로 저는 봤습니다. 저도 뭐 스티브 잡스라든지 뭐 아이작 뉴턴 이런 사람들은 예민한 걸로 유명한 걸로는 알고 있었거든요. 네, 스티브 잡스는 특히 뭐 디자인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완벽주의적으로 추구를 했었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이제 몇 명 이제 소개를 더 해주셨는데요. 좀 대표적으로 몇 분 이렇게 좀 언급을 해주실 만한 케이스가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언급을 책에 하고 있는 게 스티브 잡스나 이런 유명인들인데 제가 이제 언급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민한 분들이 다 자기에 대해서 이게 불만이 많아요. 내가 왜 이렇게 안 될까? 너무 예민할까? 그러니까 자기 불만이 생기고 그게 자기에 대한 분노 이렇게 되거든요. 외부에 대한 분노도 있고. 근데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게 어떤 사람들은 그걸 잘 이제 극복을 한 경우도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러한 유명인들도 보면 공통적으로 그런 속성이 있어요. 특히 스티브 잡스 보면은 이제 어릴 때
이제 어머니한테서 어떻게 보면 버림을 받았잖아요. 근데 대단한 건 스티브 잡스가 그 대학교 연설에서 자기 얘기를 다 했어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는 엄마한테 버림을 받았고 대학교도 중퇴했고 그러기 쉽나요? 어렵죠. 아무리 네. 그게 네. 유명한 사람도 그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돈이 없어가지고 했고 양부모가 자기를 키웠는데 자신의 그 양부모가 자기가 이제 울고 들어오면은 너는 우리가 선택한 애다 이렇게 네, 그런 내용이 그런 내용을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내용. 오픈하기 어렵죠. 이 사람이 그걸 오픈할 정도 이 사람이 얼마나 이걸 잘 극복한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 처칠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릴 때부터 말썽꾸러기로 유명했었대요. 근데 이제 우울증이 이제 왔고 굉장히 이 사람이 약간 에너지가 있었던 반면에 기분이 다운됐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책을 쓰고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어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때 책 쓴 책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어린 시절의 그런 어려움을 승화시키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회적인 동력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에서 보면 굉장히 그 사람의 창의성을 존중하고 그런 분위기,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이끌어주고 그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 같으면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고 미루고 짐작은 되는데, 근데 그 본인이 그런 거를 이렇게 극복하려는 그 힘,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이제 컨실먼트라고 하는데 감추는 거, 감추지 않고 오픈하면서 극대화시키는 자기 능력을 이런 재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를 오픈하는 그게 아주 능력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한번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예민한 분들이 이제 한번 좀 보면 좋겠다. 이 공통적인 속성이 있어요. 보시면 그 유명인들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유명인들의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 3부, 4부는 실제 예민한 사람들의 사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3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료실을 찾아온 예민한 분들의 사례를 들고 또 선생님 입장에서 조언해 주시는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4부는 또 잘 극복한 사람들, 이제 좀 전에 위인들의 이야기였다면은 그 일반인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계신데 다른 것보다 무려 40케이스나 저는 담겨 있다는 게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맞습니다. 네. 31 플러스 9죠.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좀 많은 케이스를 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어떤 이유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예. 케이스를 사실은 이제 예민한 사람들을 이제 책을 쓰겠다고 생각하고는 여러 가지 형태를 이제 우리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 뭐 잘 이렇게 극복하신 분도 있고 또 조금 치료받는 분도 있고 이런데 하다 보니까 많아요 경우가. 그래서 이걸 분류를 해가지고 전형적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실제 사례이긴 하지만은 한 1대1이 아니고 10에서 20대 1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명의 케이스를 압축한 거예요. 농축돼 있군요. 케이스처럼. 그래서 이게 좀 보통 일반적이지 않은 건 치고 아주 일반적인 형태죠. 그러니까 주위에서 다 볼 수 있고 조금 신경을 쓰면은 그 사람이 그래서 그랬었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주위에서 왜 그랬을까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았어요. 이 책을 읽고 나서 내 주위에 있던 사람 중에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주 많다는 거를 느끼게 됐죠. 그렇죠. 네. 그 케이스 보면은 그 내 이야기다. 싶은 게 분명히 있으실 거고. 게다가 또 요런 제목의 책이시기 때문에 저희도 어떤 팟캐스트나 유튜브에서 약간 사례 이야기를 하면 오픈하면 안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농축하셨다는 점. 그러니까 실제의 그 한 사람만을 가지고 한 게 아니다 하는 것도 아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뒤에 5부, 6부, 7부는 워크북처럼 마치 실용적으로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5부 제목이 저는 좀 눈에 확 들어왔는데 예민함을 업그레이드 하자거든요. 이게 좀 어떤 뜻인지, 예민함을 오히려 더 좀 극대화해보자 이런 뜻이신 건가요? 보통 이제 예민한 분들을 만나면 자기 예민한 걸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예민해가지고 뭐 밤에 잠도 못 자고 항상 사람들하고 다투고 막 뭐 온갖 걱정을 많이 하니까 아주 힘들어하시는데 이게 가만 보면은 잘만 컨트롤되면 오히려 이게 좋은 쪽으로 쓰일 수 있는 재능이거든요. 그래서 업그레이드하자는 거는 이게 자기 일
자기가 하는 일에 쓰이고 또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죠. 이제 그런 게 업그레이드하자고 거기 보면 이제 1000층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밸런스가 돼야 돼요. 자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예민성을 이제 증가시키는 요인과 감소시키는 요인이 잘 조절이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편안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자기 예민함을.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절로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그냥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공감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조금만 더 나가면은 이렇게 해보면 더 좋겠다. 제시를 좀 해줘야 돼. 대안을. 그래야지 자기도 어떻게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공감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그냥 공감만 받으면 그냥 뭐 집에만 있으면서 그러면 공감만 받으면 자기는 그럼 뭐예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어떻게 발전을 하도록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모르죠 자기는. 전문가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방향성을 조금만 잡아서 이게 네. 좋은 쪽으로 가는 거다. 힘들지만 해보자. 그럴 때 진짜 공감이 되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뇌부자들 들으시는 분들, 네, 이런 내용 있으니까 이 책 좀 사보시면 좋다라고 좀 하나 팁, 네, 지금 해볼 수 있는 거 좀 알려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게 이제 워낙 사람마다 다양해가지고 이제 뭐 분류를 이제 했는데 거기 마지막에 보면 걱정을 분류해 보자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게 이제 제가 예전부터 생각했던 방법인데 예민한 분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도 제가 예민한 분을 만났는데 걱정은 어느 정도 걱정까지 하냐면 자기가 지금 나이가 40인데 죽을 때까지 노인이 됐어. 그때까지 걱정. 그럴 때 이제 어떻게 재산을 물려줘야 되나. 근데 애가 지금 초등학생이에요. 그래서 내가 야 여기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뭐 그러니까 한 20-30년 앞에까지 걱정해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때 가면 내가 볼 때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네. 우리나라 화성에 가서 무슨 우주 탐사선이 왔다 갔다 할지도 모르고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을 좀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쓸데없는 좀 쳐내야 될 것 같아. 그 중에서도 좀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걱정하고 또 너무 먼 미래의 걱정은 너무 변수가 많기 때문에 조금 그건 뒤로 제끼고 그리고 사람들 중에서 좋은 사람과 자기가 만나면 편한 사람과 안 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걸 분류해보면 자기를 대충 알 수 있어요. 자기랑 비슷한 사람이 편해요. 자기랑 다른 사람은 불편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모아보면은 요 사람들이 편하면은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자기예요. 그러면은 내가 요런 사람들 좋아하는구나. 근데 이도 없고 저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그러면은 이제 대인관계가 부족한 거거든요. 그래서 분류를 좀 해보면은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조금 제시를 했죠. 네, 걱정을 분류해보자. 그렇죠. 네, 저는 이 부분이 재미있었습니다. 그 안구 운동에 대해서 소개해주신 부분인데요. 네, 이 안구 운동이 원래는 이제 PTSD 같은 것들의 치료법으로 정신과에서 사용이 되는데 네. 이게 이제 긴장을 풀고 잠을 잘 자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뭐 축구나 테니스 같이 공이 빠르게 움직이는 영상을 보면은 잠이 잘 올 수 있으니 이제 유튜브에서 그런 영상들을 보는 것도 방법이고 지금 생각이 나는데 그게 한국말로 되면은 이게 각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꼭 영어로 된 영상을 보시기를 권유를 해주셨어요. 네, 굉장히 세심한 조언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막 승부처 이런 거는 또 각성도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봐서는 안 된다. 네, 너무 좋은 조언이었습니다. 제가 잠을 못 이룰 때가 많은데 오늘부터 해보려고요. 네. 그 사실은 이제 천하 우리 애들이 저한테 이제 하는 얘기 중에서 정말 잘 잔다. 어떻게 이렇게 잘 자냐. 심지어는 비행기를 타면은 그 비행기를 딱 이륙하는 순간 자가지고 착륙하는 순간 딱 깨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밥을 깨우지 마세요를 붙여야 돼요. 밥 먹을 때 깨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비즈니스석을 거의 안 타요. 항상 이코노미 타나 비즈니스 타나 똑같기 때문에. 어차피 주무시니까. 어차피 자니까. 축복받으셨습니다. 되게 잘 자요. 네. 그러니까. 가끔 영화를 보는 경우는 있어요. 영화가 재밌는 게 있는데 영화는 잘 안 보는데 근데 잘 자는 좀 체질인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 장거리 운전할 때 약간 불리해요. 네, 졸리기 때문에 운전을 장거리 안 하죠. 그런 뭐 장점이 있는데 잘 자는 게 예전에는 이제 불리했는데 지금은 되게 유리해졌어요. 그래서 잘 자는 법을 자꾸 소개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보니까 이분들이 잘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어제 있었던 일. 어제 그쵸. 누구 만났는데 이 사람이 표정이 안 좋고 나를 뭐 싫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제 상사를 만났는데 뭐 또 어떻고. 그다음에 다음 날 이제 아침에 골프 치러 가야 되는데 7시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날 수 있을까? 걱정. 늦으면 내가 어떻게 민폐를 끼치니까. 그 걱정에 이 걱정하니까 잠이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내가 아는 분들 중에서 다음 날 골프 치러 갈 때 잠 못 자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하다 보면 잠이 안 오는. 그럼 무슨 생각을 하면 잠이 올까? 그래서 환자들이나 일반인들이 잠을 자게 하려고 뭐 양을 샌다든지 뭐 하는데 양 세는 건 제가 좋은 방법이 아니고 보통 사람이 안 나오고 이게 뉴트럴한 화면이 좋은데 그 안구 운동을 많이 하게 하면은 도움이 되더라고 자는데 그게 이제 사이언스 논문에도 보면 좀 불안을 줄인다고 하잖아요. 이 불안이 많은 분. 그러니까 일반인들보다는 좀 불안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 도움이 돼요. 저는 아까 뭐 테니스나 축구 같은 영상, 야구 영상을 이게 특히 외국 거 보면은 외국 거. 진짜 10분을 못 버텨요. 내가 그래서 그걸 10분을 보고 버티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정말 졸립니다. 네. 너무 꿀팁입니다. 그러게. 저희는 보통 우주 여행하는 영상만 추천드렸었는데. 네. 이게 과학적 근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더더구나 조금. 그러니까 특히 예민한 분들. 예민한 분들은 또 근거를 중시 여기시기 때문에. 근거 중시 여기죠. 네. 이렇게 교수님에게 비책을 하나 배워갑니다. 네, 안구 운동은 불안을 낮춰서 수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제가 약간 자세가 삐딱하거든요. 네, 유튜브 할 때도 보면 항상 머리가 조금 돌아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책에서도 그 머리 위치를 좀 똑바로 해보면, 그게 이제 이런 불안이나 이런 예민성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네, 제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미간에 보톡스 맞으면 찡그릴 수가 없어서, 우울감이 불안감이 나아질 수 있다. 이런 논문들 소개시켜 드리면서 이게 생체 되먹임 바이오 피드백으로 효과가 있다. 마찬가지로 이 머리 위치가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저도 한 번 더 자세를 생각하게 되고 좀 더 똑바로 해야겠다라는 좀 근거가 되는 것 같았어요. 네, 저한테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예, 그 머리 위치나 이 자세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이게 예민한 분들 보면 이제 시선을 똑바로 못 쳐다보다 보니까 이제 약간 돌려서 보거든요. 약간 이렇게 고개를 주로 이제 이렇게 돌리거나 뭐 좌측 우측 약간 옆으로 이렇게 자꾸 보는 게 어릴 때부터 버릇이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자기 본인 진짜 몰라요. 옆에서 이제 좀 고개가 돌아갔네 그럼 그래요? 그리고 똑바로 해보라 그러면 불편해요. 근데 저도 계속, 그럽니다. 그렇죠. 계속 그 자세로 살아와가지고 이 목에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정형외과, 재활학과 단골이에요. 이 목이 아플 테니까.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그 정형외과 다니는 것도 중요한데 머리를 한번 가운데다 좀 놔보시라고. 이렇게 어깨 가운데 머리 되게 편하대요. 근데 그런 특히 요즘 스마트폰 이렇게 하고 더 그래 더 여기 거북목으로 거북목을 하다 보니까 더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 이게 이제 그렇게 해보는 거를 한번 제가 권유를 해봤더니 의외로 아주 많이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조금 그것도 실질적인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자기 변화의 팁으도 좋을 것 같아요. 자세부터 좀 바르게 해보자. 네. 거울에 한번 비춰보고 체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수님께서 저술하신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부에서는 저희가 이제 예민한 분들의 사연을 미리 모집을 했었죠. 받았던 사연들을 가지고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만나요.